80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화면을 다 펼쳐놨습니다만은, 일단, 잠깐만요. 분필 색깔도 바꾸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구건물입니다. 이게 뭐, 제가 그림 실력이 없어가지고 건물이 다 똑같은데, 사실은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요, 이 건물하고 틀립니다. 요건 이제 구건물이에요, 구건물. 이건 신건물. 신건물입니다. 이게 구건물을 멸시를 한 다음에 건물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근데 보니 여기 역시 마찬가지 A라는 사람은 토지와 건물에 뭐를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그죠?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건물을 멸실시켜버렸다. 멸실시키고 갑이, 그래서 건물을 새로 이제 신축 건물에서 건물을 새로 이렇게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 상태에서 보니까 A 입장에서 뭐 이것도 아마 제가 지난 그 79강, 78강에서도 막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A 입장에 보면 자기는 참 기분 나쁘잖아요. 처음에는 땅하고 옛날 그 구건물에 대해서 담보 잡았는데 A 갑이라는 사람 말이지 건물 부숴가지고 새로운 건물 신축해버리니까 A는 뭐다 결과론적으로 자기는 뭡니까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결과가 돼버린다는 거죠.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돼 버린다니까. 근데 지상에 버젓이 갑 명의의 건물이 있다 하더라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갑이 뭐 A한테 내가 건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건물 내 추가로 담보 제공해줄게.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또 나가서 지상 건물을 등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A라는 사람은 뭐다? 비록 자기는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경매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A는 뭐다? 땅하고 건물 같이 경매 신청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우리는 왜 이 사람이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만 경매 신청했을까요? 이런 건 시잘데없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뭐다? 이게 항상 경매 정보지를 딱 보시면서 땅이 경매 나왔는데 그 땅이 경매 나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타트 라인을 딱 해서 여기 땅 해야 돼요. 몰라. 제가 조금 전에 무슨 토지 건물 일괄 청구 경매 청구권 그런 건 참 모르시고 어떤 경매 정보지 보니까 또 나아가서 이게 지금 현재 화면에 이렇게 그 그림이 안 그려져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등기부 등본을 보고 이렇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 보면 다 이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니까. 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법정지상권 관련된 물건들이 잘 안 나와. 지분 경매에 비해 가지고 물건 거의 안 나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요. A라는 사람이 편의상 저당권자 A라는 사람 토지를 경매 신청했다 이거지. 우리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눈을 벌겋게 뜨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건물이 조건입니다. 옵션입니다. 건물이 따끈따끈하고 이뻐야 돼. 건물이 상당히 깔끔해야 돼. 그러면 일단 뭐다? 내가 한 수 적고 들어가잖아요. 어리 낙찰 받았어. 그럼 지상 건물은 이 땅을 사용하지 못해. 일단 법률적인 부분, 이게 제가 무슨 법률적인 부분이냐, 사실적인 부분이냐, 근데 법률적인 부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사실적인 부분만 접근했다가 이게 나중에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불리해가 내가 된통 당하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1순위는 뭐다? 그래도 사실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일단 따져보자. 일단 따져보니까, 봐가지고, 요것도 한번 따져볼까요? 봐가지고, 따져보면 뭐냐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네. 여기 보십시오. 이건 나와있죠. 단독저당으로 나와있잖아요. 우리 이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A라는 사람이 땅과 건물에 대해서 같이 담보 잡았다. 그리고 멸실로 하는 게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등기부등본 보시게 되면요. 건물 등기부등본 보게 되면요. 공동담보, 이렇게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은 동서동번지, 그러니까 동서동번지 건물, 이걸 공동담보 잡았다 이거죠. 또 건물을 보게 되면 동번지 토지 이렇게 표시돼요. 그런데 이 보니까 그 토지 등기부등본 보니까 말이죠. 이 건물을 공동담보로 잡았는데 여기 건물 공동담보 잡았는데 여기 선이 쭉 하나 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뭐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멸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없어진 거야. 그럼 애초부터 A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담보 잡았다가 이게 나중에 멸실됐구나. 그러니까 멸실 후 이제 건물 신축하니까
구건물과는 새로운 그 동일성 결례하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따져보자입니다. 법정상은 지금 제가 대법원 사건본을 제가 표시해놨습니다만은 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갖고 어쨌든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고 토지상에 A가 저당권 잡을 적에 건물이 있었고 이거 다 맞췄는데 와 이거 대법원 98다 4360이라 판결이 하면 단독 저당이에요. 단독 저당인데 말이죠. 최초 A가 담보 잡을 적에 땅만 담보 잡았습니까? 아니면 땅뿐만이 아니라 건물까지도 같이 해서 담보 잡았습니까? 토지 건물 같이 담보 잡았잖아요. 그죠? 그럼 공동으로 봐야죠. 따라서 이건 뭐다? 대법원 98다 4360 판결에 의한 단독 저당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 다 갖췄는데 마지막 단독 공동 여기서 딸깍 걸렸기 때문에 지상 건물은 죽어도 이게 어떤 법정 이상권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더라. 그럼 우리는 또 이거 들어가서 낙찰받고 성립 안 되잖아요. 그죠? 받고 나서 똑같아. 뭐가 어떡한데 철거해라. 손배 소송하고 또 가처분하고 건물에 말이죠. 다음에 또 마지막은 그 점유자가 있으면 점유자 대해서 확 나가란 말이지. 예. 쫓아내버리고.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제가 사실은 좀 이게 유튜브 방송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채팅창에 보니까 몇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한데 지금 현재 동시 시청자 수 대비해가지고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는 분들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다 그냥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요. 이게 지금 방송할 적에 이게 어떤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제가 사실 감춘다기보다는 이런 결을 과거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약간 비틀어버린다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면요. 예를 들면 컨설팅 하시는 분들 이거 대단히 좋은 한마디 역으로 말이지 낙찰자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요거 지금 제가 아마 5월 20날 해가지고 토요일 날에서 번개 모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이게 낙찰을 받았는데 현장 가보니까 말이죠. 명도해 요청하는데 보니까, 거실에 TV나 냉장고 막 이런데 막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요. 딱지가. 유체동산 압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체동산 압류된 물건은요, 집행관의 허락받지 않고 다른 데로 임의로 옮기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과거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걸 약간 비틀어버린다면 낙찰자가 상당히 곤란해진다. 근데 이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감추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들이 다 보시는 게 옛날에 제가 제 네이버 카페에서 제 경매 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할 적에는 있는 거 없는 거 이야기 다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방송 들으신 분들 알거든요. 이 양반 돌아셨구나. 근데 여기 유튜브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여러분들 좀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어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법정 이상권은 어찌하면 성립이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어찌하면 성립이 안 되더라고. 안 된다 하더라 했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자면 뭡니까? 특히 시골 농가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 특히 건물은 요건 이제 좀 이따 사례 나와요. 그건 좀 이따 사례 나올 적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이제 토지 및 건물이 같이 경매 신청되는 경우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 및 건물이 같이 경매됐다. 그러면 같이 경매해가지고 말이지 이거 있잖아요. 갑에서 어린 낙찰 받으면 일단 법주권하고 전혀 관계없지. 맞잖아요. 지가 지 땅 썼는데 무슨 얼어 죽을 법주권입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멸시로 건물 신축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토지 및 건물 같이 일괄적 경매 신청하였다더라. 그러면 어떡한다더라. 갑이 담보 제공을 해주든지 말든지 우리 이런 거 따지지 말자 이거지. 단지 법안에서 토지 건물 같이 나왔구나. 여기서 스타트하면 되는데 근데 혹시 또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니면 일괄 경매 청구를 하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 사건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건 뭐냐.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죠. 이 을 같은 경우 뭡니까? 주택 양수인이잖아요. 그죠? 주택 양수인이에요. 이 을은 뭡니까? 토지 양수인이지. 토지 양수인. 그죠? 근데 주택 양수인이니까 주택 임차인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도 제가 아마
칠판으로 이동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A라는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갑에 담보 잡았어. 근데 보니까 건물을 멸실하고 나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누구 명의로? 갑 명의로. 이 상태에서 어쨌든 A는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로 경매 신청해버렸어요. 해가지고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 이때 이 을은 주택양수인이고 이 을은 뭡니까? 엄밀히 따진다면요. 토지 양수인이잖아요. 그죠? 이때 뭐다 봐가지고 여기서 권리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임차인들이 딱 들어와 있거든요. 임차인들이 새 건물을 임차인들 당연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임차인 1, 2, 3이 또 들어왔어. 1, 2, 3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기에는 때문에 처음에 A라는 사람이 자 보십시오. A가 최초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 가지고 이 건물은 뭡니까? 구건물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A가 뭡니까?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근데 건물이 멸실돼 버렸어요. 구건물 멸실됐다. 이게 건물은요.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근데 그 건물이 멸실됐다는 건 뭐죠? 저당 목적물이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당권 자체가 없어지니까 아예 없어버렸어. 땅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도 나중에 건물 새로 신축했잖아요. 그죠? 건물 신축했네? 신축해가지고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말이죠. 추가로 담보 제공을 해준다더라.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공부한 것처럼 말이죠. 토지와 건물의 일괄 경매니까 이 사람이 같이 일괄해서 이렇게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일괄 경매 신청했다. 근데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틀리네? 틀리잖아요. 이게 틀릴 수밖에 없어요. 건물 신축됐으니까. 옛날 건물을 사라졌다면 이게 완전히 끝난 거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요거 토지와 건물 요 사이에 1번과 2번이 있고 또 한 사람은 3번은 뭐다 이게? 건물 저당권 설정 이후에 3번에 들어왔다더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봐가지고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더라 이랬을 때, 을은 보니까 이거는 주택 양수인이잖아요. 그죠? 토지 양수인이면 건물 임차인과 관계없어요. 근데 주택 양수인이 지위를 가지니까 이때 뭐다?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상회할 때 뭘 기준한다더라? 이걸 기준해보라. 왜?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의 주택 사용 목적물이다. 사용물은 뭐죠? 이게 토지가 아니고 건물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1번과 2번은 딱 토지상의 어떤 지번, 번지만 딸랑 전입 신고해버리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경우는 뭐다? 법정이 시상권과는 관계는 없는데, 근데 그때는 뭐다? 낙찰자는 주택 양수인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죠? 주택 양수인의 지위를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차인, 요거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런 물건 간혹가다 나와요. 간혹가다 나옵니다. 간혹가다 나오는데, 여담입니다만은, 몇 년 전에도 이분들 아마 컨설팅 업체 분들을 갖더라고요. 이거 저한테 질문 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 하니까,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 상해야 돼. 그래서 경매 사건번호 대보시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이 정보지에도 이게 제가 아마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말소 기준 권리 세는데 여기 임차인들이 말이죠. 1번과 2번 이렇게 되어 있고, 건물 저당권 설정 이후에 3번이 전입신이 됐다 이거죠. 자기는 컨설팅 해줬는데 1, 2번 이 사람들도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하지.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니 토지 저당권 이유니까. 이거 무식한 이야기지. 그런 실력 가지고 어떻게 경매 컨설팅을 하냐? 이 경매 컨설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컨설팅 하는 게 아니야. 봐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 말이죠. 제 말씀 들으시고 욕을 하셔도 괜찮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면 안 되지. 컨설팅 손님이 오면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봐가지고 이득을 남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사람이 이득 남든지 말든지 그냥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막 컨설팅 해가지고 수임료 받고 해서 나중에 사고 터지니까 뭡니까? 잠수 타버리고. 그러잖아요. 봐가지고.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봐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 이 부동산 경매 이 업계에서 퇴출돼야 됩니다. 실력 없는 사람들 하지 말란 말이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저도 막 과함지니까 제가 실력이 있으니까 저도 실력 없어요. 저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전 컨설팅 안 한다니까요. 봐가지고. 실력이 있으면 이제 컨설팅 하죠. 전 실력이 없으니 컨설팅 안 한다니까요. 봐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는 컨설팅 업체도 있더라고. 참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워. 그 컨설팅 업체 찾아가는 그 손님은 무언 죄입니까? 그 사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실투자자, 저는 어쨌든 실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실투자자 입장에서요, 내가, 아이고, 명도하는 게 무서워. 그러면요, 컨설팅 회사 가세요. 가가지고요, 컨설팅 의뢰하시면 됩니다. 돈 몇백만 원, 그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발발 떨면 안 돼요. 근데 뭐다 봐가, 내가 뭔가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이 사장님 이 물건 어떻습니까? 했을 때 내가 딱 보고, 이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돼야만 될 거 아닙니까? 개뿔이나 몰라, 그냥. 난 가진 게 돈밖에 없대. 그 돈 못 벌어요, 못 벌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나는 달랑 한금 하라고 말 거야 그러더라도 경매이익을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 뭡니까? 2023년 5월 달인데 말이죠. 깡통 전세 해가지고, 임차인들을 피해보는 임차인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제 생각인데, 옛날에 고등학교나 다닐 때 무슨 미적분, 인테그랄, 리미트, 있잖아요. 무슨 뭐더라, 무슨 확률 그런 거. 저는 지금 그때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졸업하고 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가 필요한가? 그런 느낌 가집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있잖아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성은 뭐다? 표제보다 갑보다 얼구다 말이에요. 갑부는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다. 얼구는 뭐다?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설정된다. 이런 걸 차라리 아들 머릿속에 그냥 주입을 시켜놓게 되면 이 친구들 나중에 사회생활 할 적에 최소한 누구한테 안 당한다. 왜 등기부등본 볼 줄 아면 안 당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경매 관심 가지시는 분 이외에는요, 등기부등본 볼 줄 아는 사람들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당하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저도 이제 여기 적어놨습니까? 적어놨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토지 및 건물 소멸 기준이 상이하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상이하다. 일단 뭐다? 임차인에 대한 인수 권리 분석 그러니까, 토지냐, 건물이냐. 건물이다, 이거죠. 건물을 주된 사용 목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인데, 이것도 전체를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성립되는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건물은 미등기랍니다. 제가 표시해놨죠. 그죠? 건물은 등기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런 물건 지금도 많이 나와요. 어떤 게 아니까, 시골의 농가주택이죠. 농가주택. 시골 주택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건물들은 등기가 없어요. 땅만 경매 나오거든요. 땅만 경매 나온다는 건 뭐다, 이게. 땅을 담보로 잡았다든지 아니면은 갑의 어떤 다른 채권자가 말이죠. 땅을 강제경매 신청한다든지 판결문 등 집행권한에 해가지고, 그래서 토지만 경매에 넘어온다. 이랬을 적에 어린한 분이 토지를 낙찰받잖아요. 그죠? 낙찰받았을 때 일단 유일하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상에 요거 한번 따져보시죠. 밑에 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제가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 대해서 쭉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만은, 첫 번째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어쨌든 같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같아야 한다. 이게 갑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실질적으로 갑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물건은 지가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수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갑이 살고 있는, 그럼 토지 건물 소유자 같다고 봐야겠죠. 지금 제 기억인데 옛날 제가 회사 생활할 때니까 3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뭐다 이게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로요 보니까 요즘도 이 세금을 매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세금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 냈습니다. 예. 근데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이게 무허가 건축물 과세대장을 제가 아주 옛날에 그것도 서울 용산구 쪽에 동사무소 가서 확인해 본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허가 건축물 과세대장상에 보니까 세금을 누가 내버려서 갑이라는 사람 세금 냈다 이거죠. 그럼 여기 갑이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건물 소유자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도 이런 게 있을걸요? 요즘 제가 이런 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접근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신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3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보니까 토지상의 건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이게 반드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면 하니까, 보니까 토지가 경매됐다. 경매 뭐다. 임의경매다. 땅에 뭐다. 담보 등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구나. 그죠?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 그럼 이거 봐가지고, 지상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건물은 반드시 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럼 요거 1번 조건 갖췄고, 다음에 요거 뭐다? 2번 조건 갖춰버리고. 세 번째, 뭡니까?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갑과 을로 나눠져 버렸단 말이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만 마지막으로 이게 대법원 98-4360으로 판결한 뭐다? 단독저당이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말이죠. A라는 사람이 땅에 대해서 담보 저당권을 잡았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는요. A가 이 땅만 담보 잡았다는 건 단독저당이지. 건물에 대해서는 뭐다? 이 사람이 담보 저당권을 잡고 싶어도 건물이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담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유일하게 이런 경우는 이제 발생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이런 지방에 이런 물건 같은 땅이 경매 나왔다. 이거 낙찰받아가 어떡하느냐. 이거 답은 간단해요. 우리 지분 경매도 낙찰받아가지고 그 낙찰받은 지분을 타 지분권자한테 이제 매각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낙찰받아가 이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시골에 농가주택 낙찰받아가 뭐 얼마나 큰 떼돈 벌려고 그럽니까? 약간의 어떤 이득을 남기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정이상권과 관련된 투자 활동이에요. 근데 이런 걸 저는 뭐 이런 거 막 비판 안 합니다. 돈만 된다면 다 하자. 단 뭐다 도둑질만 안 하면 돼. 강도질만 안 하면 돼. 그죠? 나쁜 짓만 안 하면 돼. 이거 우리가 법률적인 측면 안에서 투자 활동하는 것이 이게 무슨 나쁜 짓입니까? 나쁜 짓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자꾸 말씀드린 법정이상권은 시골의 농가주택 이외에는 잘 성립되는 게 없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이게 이 엄마 땅 아들 건물 이게 나옵니다. 요건 오늘 제가, 그림 보니까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해가지고요. 칠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법정이상권은요, 엄마 땅 아들 건물 이것만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하면요, 끝나버려. 이게 어떻게 됐냐니까, 처음에는요, 편의상, A가 모친입니다. B가 아들이에요. 처음에는 봐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A고, 건물 소유자도 이렇게 A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갑이라는 금융기관에서 땅과 건물을 같이 담보 잡았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건물을 멸실시켜버렸습니다. 갑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건물을 멸실시켜버렸어. 이건 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저당권 같은 경우는 단지 그 담보 물건에 대한 처분권만 있어요. 그죠? 처분권만 있는데 건물 멸실시키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건 뭐죠? 소유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자기의 소유권의 권능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 거니까 내가 사용하고, 내 거니까 내가 수익 취하고, 누구한테 월세 줘가지고, 내 거니까 뭐, 팔아먹는다든지 어느 게 담보 잡히잖아요. 그죠? 그 사용 수익 처분인데, 단지 저당권은 뭐다? 처분권만 있어요. 근데 A는 뭐다? 좋아. 너는 말이지, A가 말이지, 너한테 뭐 이자 등 안 갚으면 처분 경매 집어넣으래. 너 그거 걸리면 있는 거야. 그럼 뭐다?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부셔버리고 신축한다는 것은요, A는 뭐다? 자기 어떤 소유권의 권능 중에 하나인 사용권입니다. 예. 맞잖아요. 나의 사용권을 행사한 거야. 내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뭐다? 근데 건물 부술 적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당권 설정됐는데 건물 부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막대기한테 질문 안 하죠, 당연히. 내 거니까 내가 부셔버리지, 그죠? 건물 멸실을 하고 나서 신축한 이후에 건물을 삐죽하니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올렸는데 이걸 B가 탁 B 명의로 등기해버렸어요. B 명의로. B가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A는 엄마고 B는 아들이에요. 요 상태에서 이제 보니까, 이 상태에서 B 건물 있잖아요. B 건물이 경매가 나오고 또 조금 있다가 이 부동산도 말이지 팔자가 있는 것 같아. A 땅이 말이지. A 땅이 또 이게 경매가 넘어와 버렸어요. 예. 여기서 우리는 이게 오늘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말씀 못 드리고 천상저 5월 15일로 해서 법정기상권을 마지막으로 강의하겠습니다. 근데 그날짜 보니까 현재 5월 15일자 경매 진행되는 사건 몇 건 있는데 하고
지금 제가 준비한 거 이미 낙찰되었던 사건인데 충주 지원하고요, 홍성 지원 사건하고 성남 지원 사건, 요 사건 3개 하고 나가서 이게 요건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 성북 안암동에 고려대학교 후문에 있는 그 물건인데 이걸 제가 5월 15일 날 전체적으로 경매 정보를 쫙 펼쳐놓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요 현재 화면에서는 이게 초벌구입니다. 초벌구 이해하시고 B 건물이 아들 건물이 경매 나왔다. 엄마 땅이 경매 나왔다. 그럼 여기 다시 밑으로 내려갈게요. 보십시오. A가 있고 이거 그림 그려보면 아주 간단해요. 봐가지고 등기부등본 보게 되면 머리 아파. 근데 봐가지고 그림 그리면 간단하거든요. 건물 멸실하고 나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더라. 삐쭉 올라갔는데 아들 명의로 등기해버렸어요. 근데 먼저 이제 아들 명의의 건물이 건물이 경매 나온 걸로 보자 이거죠.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건물이 경매 넘어왔다더라. 땅은 경매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누가 봤는데 이거 누가 낙찰 받았어요. 이거 4억 7천 얼마인가 낙찰 받았더라고. 그것도 1차 기일날 그냥 100% 넘게 써버렸어요. 전 그런 사례 보면 참 이해가 안 가. 이런 물건 낙찰, C라는 사람 낙찰 받았더라고. 4억 원 이상 낙찰 받았어요. 4억 원 이상. 낙찰 받았는데, 아니, 이거 왜 낙찰 받지? 야, 이 사람 완전히 초야에 묻혀있는 초절정, 경매 고수인가? 고수는 얼음 지뿌리나 경매 고수예요. 개뿔도 모르는 사람 받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무슨 뭡니까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컨설팅 업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송 들으시는 컨설팅 업체에 계신 분들 기분 나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컨설팅 업체 하시는 분들 몇 번 알고 있습니다. 그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봐가지고 누구한테 조언을 받아가는데 누가 조언을 해준다 이게 보십시오. 이때는 뭐다 이게 어쨌든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틀려졌잖아요, 그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요거 한번 따져보자, 그죠?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1번 같았잖아요. 좋아. 이번에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있어라. 건물이 있었잖아요. 이번 맞췄네. 3번 뭐다.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라. 멸실이 신축했잖아요. 갑자기 엄마 땅, 엄마 건물에서 엄마 땅 아들 건물로 바뀌었는데 이게 뭡니까? 경매로 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삐끗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B는 왜 A 땅 위에다 건물 지었냐니까. B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B는요 대답을 합니다. 엄마 땅이니까 맞잖아요, 그죠? 황철 엄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내가 엄마 땅도 내 상속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단지 등기부상의 엄마 땅인데, 엄마 땅이니까 내가 엄마 땅 위에다 내가 집 지었다고 어쩔래? 그럼 할 말 없어요. 둘간에는 할 말 없어. 근데 이게 문제는 자기는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표출돼 버린다면 이게 이제 어쨌든 내부적으로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사용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엄마 땅 쓰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외부적으로 이게 표출된 거 아닙니까? 그죠? 건물이 이제 경매가 넘어왔어.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 아예 3번 해가지고 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조건 결해버렸단 말이지. 4번 같은 경우는 또 나아가서 대법원 98다 43601호 판결에 의해서 단독 저당인데 여기다 보면 적어놨잖아요. 공동 저당이잖아. 3번, 4번 조건 결해버렸네. 그럼 뭐다? 지상 건물은요, 죽어도 땅 사용 수익 못해요. 근데 이 사람 말이지, 지나가는 과객인지 몰라도 4억 원 이상을 다 쾌척을 해버려. 저는 이거 보고, 이 사람 누군가 보니까, 우와, 근데요, 참, 알면은, 전 간혹가다 경매정보지 보면요, 나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몇 천만, 몇 억씩 그냥 툭툭 던져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와, 그런 분들 진짜 복 받으신다니까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 그냥 4억 원을 그냥 쾌척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게 보니까 건물이 C가 낙찰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건물을 경매 취하시켜 버렸다. 우와, 이걸 왜 취하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이 A라는 분이 그 당시 이게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만은 그 당시 저랑 좀 알았다면 절대적으로 취하시키면 안 돼. 그럼 어떡한다? C 이 사람 말이지 4억 원 이상의 낙찰 받았으니까 대금 납부해가지고 일단 네 걸로 등기하라, 등기. 자,
그래서 이제 사학에 낙찰받아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대금 납부해서 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A와 C와 관계됐잖아요. 그죠? 이때 A는 C한테 뭐라고 한지 압니까? C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맞죠? A 입장에서 A 아들은 누굽니까? B지 C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C는 입장에서 B가 당신 땅 썼잖아요. 그래 쓰긴 썼는데 B는 내 아들이에요. 당신이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아니야. 내 아들 아니잖아. 그죠? 이제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아들 아니야. 내 아들 아니니까 미안하지만 꺼져줄래? 이 건물 철거 요청한다는 거죠. 그죠? 건물 철거를 요청을 한다더라 했을 때 C 입장에서는요.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C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제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A는 얼픈해가지고 이 C 건물에 대해서 말이지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를 빡 때려버려야 돼. 예. 가처분 등기 팍 하면서, 왜냐면요, A 입장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돌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경매를 당한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파산돼가지고 말이지, 그냥 쪽박 차가지고 이제 길바닥으로 앉게 생겼는데, 지나가는 과객이 4억 원을 툭 던져주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얼품 받으셔야지. 맞잖아요. 그죠? 받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왜냐면 또 이번 입장에서 와가지고 이제 4억 원이라는 돈을 납부를 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으니까 저선 한 두세 달 정도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만끽할 수 있게끔 놔둬요. 놔뒀다가 한 두세 달 있다가 이제 내용증명 한통 뚝 띄우면서, 근데 있잖아,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잖아. 근데 내용증명 띄울 때 당신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요건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내 땅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건물 철거 요청을 한다. 만약에 건물 철거하지 않게 되면은, 이 불법 점유에 따른 어떻게 손배 소송을 착수해가지고, 일단 뭐 A가 말이야. 손배 소송 착수해가지고 A가 이 건물을 경매를 붙여버린다. A가. 건물을 경매 붙여버린다. 뭐가지고 A를 와가지고 지가 또 다시 식구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지만 A 땅이 경매지니 이걸 경매 취하시켜야 된다니까. 건물이 누가 낙찰받으면 이거는 끝까지 끌고 나가면서 A 땅이 경매됐다. 이걸 이렇게 어쨌든 봐가지고, 왜냐면 경매를 취하를 시켜야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좀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요거 잠깐만 요거 좀 지우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이제 엄마 땅이, 자 보세요. 엄마 땅, 엄마 건물에서 뻑뻑 넘어와서 엄마 땅 아들 건물. 근데 이번엔 뭐다? 엄마 땅 A 토지입니다. A 토지가 경매가 넘었어요. A 토지가 경매 넘었다. 그럼 박아내게 이걸 C라는 사람 낙찰 받는단 말이죠. C라는 사람 딱 낙찰 받습니다. 낙찰 받으면 저 보니까 지상에 B라는 사람 명의로 건물이 딱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뭐다 이게 C는 B한테 가가지고, 야, 또 똑같아요. 우리 따져보면요, 토지건물 소유자 같아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토지상에 저당권 실정될 당시에 시장에 건물이 있었어요. 2번 조건 갖췄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 경매가 아니잖아요. 단지 멸실하고 나서 엄마 땅이니까 아들 명의로 신축했기 때문에 3번 조건 결해버렸어. 4번 해가지고 대법원 98도 4601에 단독인데 단독이 아니고 공동이잖아요. 땅과 건물 같이 담보 잡았다는 거죠. 3, 4번 조건 결했어. 그럼 C는 B한테 가가지고 일로 와봐. 당신 내 땅 사용하지 못하니까 좀 꺼져줄래? 했을 때 B는 무슨 소리 하니까 나는 그전에 우리 엄마 땅 위에서 내가 집을 지었는데. 그럼 C 입장에서는 B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 같은 아들 준 적 없다. 맞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나는 너 같은 아들 준 적 없다. 이게 이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이 상태에서 C가 낙찰받고 나서, 요건 말이 실제 C라는 돈 낙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전개됐어요. 낙찰 받아가지고, B가 제대로 어떤 예를 들면 협조를 안 하니까, 어떤 C는 뭐다? 건물을 경매 신청했다니까요. 건물 경매 신청가 C가 낙찰 받았다니까요, C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땅이 경매 진행되고, 건물이 경매 진행되었을 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건물만 경매가 진행되는 말이지, 겁도 없이 4억 원 이상 확 쾌척을 한다. 도대체 뭔 배짱으로 4억 원이라는 이것도 보니까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됐냐니까, 엄마 땅인데 이게 2009 타경으로 나갑니다. 2009 타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됐죠, 그죠? 10년도 더 됐단 말이죠. 그 당시 4억 원 같으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법정 이상권 해가지고 사실 어떤 이런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양반들은요, 재미없어. 맨날 안종에 젊어 달나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씩 나가버린다니. 나가려면 나가야 상관없어, 봐가지고.
근데 한 번 나간 사람들 영원히 이거와 인연이 안 된다니까. 빠이빠이라니까. 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게 이런 것도 지대로 알고 접근하자 이거지. 예? 누구한테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적에도 단지 뭡니까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거, 뭐 판례 몇 개 뭐 그거 가지고 말이 설명한다. 그 아주 이제 나쁜 거야, 봐가지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토지가 경매되었을 경우에 건물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사건이 전개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면서 요건 이러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의뢰자 예를 들어 내가 의뢰를 받았다 하면요. 의뢰하신 분도 덕이 되고 내가 법률적인 조언을 해준 나도 역시 마찬가지 기분 좋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4번에 엄마 땅 아들 건물 해가지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5월 15일 날 이걸 다시 한 번 더 재탕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건 번호 있습니다만 이 사건 번호에 해가지고 이게 뭐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사건 보시니까 엄마 땅 사건이 이거예요. 아들 건물이 경매가 진행됐어요. 이게 경매 진행됐다, 경매 취하됐어. 이거 전하자, 경매 취하. 이거 왜 경매 취하시켰냐고. 이거 경매 취하시키면 안 돼. 경매 취하시키니까 누가 엄마 땅 낙찰받은 사람이 이게 건물을 경매 집어넣었다는 거야. 이게 자기 건물 가져가 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제가 벌써 5월달도 이제 중순을 접어드네. 참 시간 빨리 간다, 그죠? 5월 15일 날, 월요일 날이죠. 요 사례 말고 또 다른 사례 몇 가지를 이제 5월 15일 날에 최종적인 실제 경매 진행 중인 사례하고요. 낙찰된 경매 사례를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없는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